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셰익스피어의 폭풍입니다. 밀라노 공작인 프로스페로는 늘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안토니오에게 영지를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책에 파묻혀 살았지요. 프로스페로는 안토니오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믿음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오가 형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프로스페로를 사랑하는 게 마음에 걸려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나폴리의 왕 알론소는 프로스페로와 오랜 원수였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는 안토니오는 알론소의 도움을 받아 결국 밀라노 공작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형의 명예와 권력과 재산에 손도 넣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와 알론소는 프로스페로를 먼 바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 그를 돛도 없는 작은 배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딸 미란다, 3살도 안 된 아이를 함께 그 배에 밀어 넣었습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부를 잘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딱 한 명을 빼곤 말이에요. 그는 프로스페로에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곤살로였는데 그는 프로스페로 공작을 위해 배 안에 맑은 물과 식량, 옷가지를 넣어두었지요. 프로스페로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책 몇 권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떠내려가던 배는 마침내 어떤 섬에 닿았습니다. 다행히 프로스페로와 어린 딸 미란다는 무사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섬은 마법에 걸린 섬이었는데 오랫동안 나쁜 마녀 시코락스의 주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시코락스는 착한 정령들을 모두 나무 둥치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프로스페로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마녀 시코락스는 잠시 죽은 상태였습니다. 정령들의 대장인 에이리얼은 여전히 갇힌 채였습니다. 사실 프로스페로는 대마법사였습니다. 동생 안토니오가 배반하기 전까지는 일생을 마법을 연구하는 데 바쳤지요. 그는 마법을 부려 갇혀있던 정령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정령들은 밀라노의 백성들보다도 더 진심을 다해 프로스페로를 따랐습니다. 프로스페로도 역시 정령들을 잘 돌봐주었지요. 프로스페로는 정령들을 괴롭히지 않고 늘 도움을 주려고 신경 썼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 말이지요. 사악한 늙은 마녀 시코락스의 아들 칼리반이었지요. 칼리반은 흉측한 괴물로 외모가 끔찍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하는 짓마다 심술궂고 잔인했지요. 미란다는 어느덧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 무렵 안토니오는 알론소와 알론소의 동생인 세바스찬, 그리고 알론소의 아들인 페르디난드와 함께 늙은 곤살로를 데리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프로스페로가 사는 섬 가까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프로스페로는 그들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말았지요. 맨 먼저 페르난디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알론소는 아들이 바다에 빠지자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이리얼이 페르난디드를 구해 해변가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지만 상처 하나 없이 그 섬의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과연 멋진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부서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에리얼이 항구에 옮겨 닻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은 프로스페로와 정령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아직 폭풍이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딸에게 멋진 배가 거친 바다에서 요동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란다는 사람들의 목숨이 가여웠습니다. 아버지, 폭풍을 잠재워 주세요. 미란다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거란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딸에게 옛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과 딸에 얽힌 사연을 말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원수 안토니오와 알론소를 데려오기 위해 폭풍을 일으켰다고 말해 주었지요.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프로스페로는 딸에게 잠이 드는 마법을 걸었습니다. 에이리얼에게 시킬 일이 있었거든요. 에이리얼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데 프로스페로가 늘 자기에게 힘든 일만 시킨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프로스페로는 에이리얼을 향해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시코락스가 섬을 다스릴 때 네가 겪은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해라. 넌 당연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주인에게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에이리얼은 불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페로가 무슨 명령을 하든 진심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틀 동안 너에게 시간을 주겠노라. 에이리얼에게 물의 요정으로 모습을 바꾸라고 명령했어요. 젊은 왕자를 찾기 위해서 말이지요. 에이리얼은 페르난디드의 곁을 맴돌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페르난디드에게 에이리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페르난디드는 홀린 듯 마법의 노래를 따라갔습니다. 노래는 점차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페르난디드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흘렀지요. 에이리얼은 노래를 부르면서 주문에 걸린 왕자를 프로스페로와 미란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프로스페로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란다는 태어나서 아버지 말고 인간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지요. 둘은 어느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처럼 고상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내 눈앞에 여신이 나타난 게 틀림없어. 두 사람이 서로 반한 것을 보고 프로스페로는 속으로는 기뻤지만 겉으로는 몹시 화가 난 척했습니다. 난 너의 손과 발을 묶을 것이다. 그리고 민물 조개와 씨든 채소, 뿌리와 껍질만 먹일 것이며 바닷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따라오너라. 그럴 수는 없지. 페르난디드는 칼을 뽑아들었고 그 순간 프로스페로가 주문을 걸었습니다. 페르난디드는 돌로 변해 동상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란다는 아버지에게 제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소원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더니 페르난디드를 자기 방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프로스페로는 왕자의 주문을 풀어주고 수천 개의 무거운 통나무를 치우고 쌓아 올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페르난디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리따운 미란다를 위해 고생을 참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미란다는 페르난디드가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는 미란다가 힘든 일을 하는 걸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가슴속의 사랑을 숨기지 못하고 고백했지요. 미란다는 기뻐하며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프로스페로는 기쁜 마음으로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이 섬의 반대쪽에 있던 안토니오와 세바스찬은 나폴리 왕 알론소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디난드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알론소만 죽이면 세바스찬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알론소가 잠든 틈을 타서 사악한 음모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에이리얼이 제때 알론소를 깨우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리얼은 여러 가지 속임수로 그들을 골탕 먹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들이 막 상으로 달려들려는 찰나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하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수성찬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에이리얼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꾸짖은 다음 사라졌죠. 프로스페로는 마법을 부려 안토니오와 세바스찬을 자기 방 가까이에 있는 숲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마지막으로 마법의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부하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것이며 내 책을 아주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프로스페로는 공중에 천상의 음악을 울려 퍼지게 하고 밀라노 공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들이 자신과 어린 딸의 운명을 바람과 파도의 손에 잔인하게 내맡긴 다음에 말입니다. 알론소는 누구보다 지난날의 죄를 후회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잃은 걸 몹시 슬퍼하고 있었지요. 프로스페로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러자 페르디난드와 미란다가 체스를 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알론소는 자기 아들을 다시 보게 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페르디난드와 체스를 두고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프로스페로의 딸이며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로스페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자꾸나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게 결말이 났습니다.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있었고 다음날 그들은 모두 나폴리를 향해 떠났지요. 거기서 페르난디도와 미란다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에리얼은 파도를 잠재우고 축하하는 뜻으로 살랑살랑 바람을 불어주었습니다. 결혼식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여러 해가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프로스페로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프로스페로는 이제 마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잃었던 지위를 다시 찾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수를 하지 않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에리얼이 궁금하시죠? 프로스페로는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에리얼은 이제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